안녕하세요, 리웨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지금 문학살롱 초고라는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기관과 함께 이산문학 교류 프로젝트라는 게 매년 열리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산문학이라는 것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해외에 거주 중인 작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에도 역시 2020 이산문학 도서들이 선정이 되었어요. 관련해서 독후감 대회도 10월 4일까지 응모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독후감을 내서 수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뤘던 작품은 제인 정 트렌카라는 작가의 피의 언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오늘 이산 문학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이산 문학은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본토나 본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자신들의 문화나 관습, 규범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공동체 또는 그 근거지를 뜻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디아스포라라는 존재들, 그러니까 국경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발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거나 질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의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런 문학을 써내는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서경식 작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조선인 작가로서 학자이자 작가로 많은 책들을 써내신 작가인데, 대부분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작가의 이름들과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처럼 비교적 가까운 지역들부터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 등등 좀 더 멀게 느껴지는 나라들에서도 디아스포라 문학 도서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작가들을 동포라고 쉽게 포괄해서 호명하기보다는 어떤 경계에 서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목소리들을 들려주는 새로운 작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릴 두 작가는 제 취향인 제인 정 트렌카라는 작가와 엘리자 수아 뒤샤팽이라는 작가입니다. 먼저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에서 한국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6개월 만에 친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입니다. 특이하게도 제인 정 트렌카는 미국에서 계속 살지 않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직접 해외 입양인의 권리를 찾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의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여러 차례 쓰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공저를 쓰는 등 문학이 아니라 사회학이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연구자적인 혹은 활동가적인 면모를 많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특히 한국의 국제 입양 실태에 관한 책 중에서는 아이들 파는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정말 좋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여기 오늘 가져온 피의 언어라는 작품인데요. 제인 정 트렌카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피의 언어, 그러니까 자신의 피 안에 한국어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주인공, 그러니까 작가 자신이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전적인 소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 작가가 생모를 찾기 위해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오는 여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소설입니다. 제인 정 트렌카가 써낸 첫 작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렬하고 매우 건조하고 담담하게 쓰였지만 마음을 미어지게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까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아르라는 장르가 있대요. 그래서 자전적인 에세이와 회고록과 자전적 소설과 이 사이의 경계에서 부유하는 작품들을 보통 메모아르라고 일컫는 것 같은데, 저는 메모아르라는 장르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도 그 덕에 알게 되었어요. 고통스러운 유년의 인종차별 경험에서부터 여성으로서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차별의 지점, 그리고 이후에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과정까지 굉장히 통렬하게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내용적인 강렬함뿐만 아니라 문장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처연하다고 할까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분량이 두껍지만 꼭 읽어보실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책은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 지평을 연 작품으로 평가가 되어서 미국에서는 많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을 만큼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So for instance, basically it's about who is Korean. Most of the adoptees who went into adoptive countries married people from that country, and then they have children. Anyway, half Korean, do they get to be Korean or not? So yeah, I think the categories are convenient, right? But they're never true. Well, I don't know. Never true. Often not true. 그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엘리자 수아 뒤샤팽이라는 프랑스계 한국계 작가입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엘리자 수아 뒤샤팽은 프랑스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 1992년생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의 작가입니다. 계속해서 작품이 나올 때마다 찾아 읽게 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속초에서의 겨울이라는 작품이 첫 데뷔작이었는데 이 작품은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에도 속초가 들어가듯이 강원도 속초가 배경인 소설이에요. 많은 분들이 강원도 속초라는 지역을 알고 계실 테지만 한국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이방인 여성 작가가 바라본 속초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것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소설이에요. 속초의 시장이나 모텔이나 해변가를 묘사한 문장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문장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속초가 아닌 새로운 속초를 만나는 듯한 생경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 자신이 여러 번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열심히 탐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Das Thema von der Grenze oder der Streich, so etwas war für mich wichtig. Was bedeutet Heimat, wenn man so lange in einem anderen Land gelebt hat? Was bedeutet die Sprache, die man spricht, für eine eigene Identität? 어떻게 보면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는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작가 자신의 내면이 투영된 듯한 그 한국계 혼혈인 젊은 여성의 눈으로 이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고 그 풍경들을 자신의 내면으로 다시 가져와서 관념과 감각을 서술하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소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도 두 번째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빠친코 구슬이라는 작품을 2018년에 내게 됩니다. 이 소설에도 역시나 자신의 불확실한 정체성, 정서적 관계들의 교차와 어긋남들이 드러나 있어요. 한국인 어머니를 둔 주인공이, 여기에도 좀 비슷하죠, 작가랑, 일본에 있는 조부모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거나 복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작고 가벼우니까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산 문학 작가들 혹은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과연 경계를 어디에 그을 수 있는가? 정체성이란 무엇이고 정체성의 경계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작가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첨예한 당사자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자 쉽게 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작가들, 그리고 어찌 보면 매우 시의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작가들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디아스포라 문학 혹은 이산 문학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새로 알게 되는 작가들을 기쁜 마음으로 찾아 읽게 될 것 같아요. 또 만나요.